감사원장을 중도 사임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최재형 전 원장이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에 부딪혔습니다. 두 딸에게 각각 거액의 주택자금을 빌려주거나 헐값에 집을 임대했다는 겁니다.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최 전 원장이 지난해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입니다. 배우자의 채권으로 4억 원을 신고하고 배우자 예금을 자녀에 대여했다고 적었습니다. 확인해보니 이 돈은 큰딸의 강남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. 최 전 원장 측은 큰딸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4억 원은 중도금으로 썼고 계약금과 잔금은 큰딸이 다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연이율 2.75%의 이자를 자녀가 매달 입금했고 원금 일부인 8천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갚았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이보다 앞서 작은 딸에게는 자신이 살던 집을 헐값에 임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. 지난 2018년 당시 전세로 시가 7억 원 정도인 서울 목동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, 월세 100만 원에 세를 준 겁니다.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니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인데요. 저층 매물이 보증금 3억 원, 월세 1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최 전 원장 자택이 이른바 로열층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땅의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액수입니다.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소위 학군이 좋아서 세입자가 전체 거주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전 월세 계약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.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근 보증금 1억 원 정도에 계약된 매물의 경우 월세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노동법이 좀 월세가 좀 높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러면 그 시세대로 월세는 못 받지. 다른 거는 뭐 1억에 뭐 버티니까 뭐 최근에 나간 건 300, 350까지도 나가는데.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관사로 이사하면서 사용하던 가구 등을 방 2개 보관하는 바람에 딸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방 4개 중 2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작은 딸이 매달 월세 100만 원을 꼬박꼬박 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방 전체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죠. 제가 쓰는 가구들이 남아있으니까. 그래도 그게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로서는 뭐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뭐 월세를 매월 받는 것으로 반전세 형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확인을 요청한 취재진에게 최 전 원장 측은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주고 나머지는 정기 이체했다면서 이렇게 송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. 이런 해명에도 부모 찬스 논란과 함께 두 딸로부터 받은 월세나 이자 수입이 최 전 원장 재산 공개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재산을 저렴하게 자녀에게 임대했을 때는 이게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요. 원금 일부를 상환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재산 신고의 내역하고 아직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. 가장 최근에 재산 신고를 했던 내역을 보면은 원금 일부 상환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사후적인 변명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증빙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변상우 앵커입니다. 뉴이저 잘 보셨나요? 더 많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의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 뉴이저와 함께 알고리즘, 그다음에 돌발 영상, YTN의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